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정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가 모두 하락세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의 낙폭이 더 커지면서 지금 한 1%대 코스닥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도 하락이었죠. 예상보다 공격적으로 미 중앙은행이 긴축에 나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측이 제기되면서 또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었고 기술주도 하락이었습니다. 오늘 사흘 만에 개장한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이는 것도 투자 심리 위축에 일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두고 투자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함께 전략 짜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투자 전략 함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시작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이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나오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 중인 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예비비가 쓰인 곳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봐주시죠. 네, 오늘 기획재정부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수위가 당초 제시했던 496억 원보다 약 130억 원 적은 수준입니다. 이 예비비 어디에 쓰였냐면요. 우선 위기관리센터, 경호종합상황실 등 안보의 필수적인 시설을 구축하는 데 116억 원을 투입합니다. 필수 안보시설 외에도 일반 사무실 공사비와 전산 서비스 시스템 등에는 101억 원을 지원합니다. 국방부 지휘부서와 합동참모본부는 필수 안보시설 구축이 완료된 후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사비 일괄 계약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국방부 이전 비용을 118억 원 배정했습니다. 예, 다음은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된 내용 살펴봅니다. 미국의 자동차 안전 규제 당국이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이 LG 엔솔이 제조한 전기차 배터리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고가 있었던 겁니까? 배경 좀 살펴주시죠. 네, LG 에너지 솔루션 소식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를 사용하는 차량 약 14만 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 회사의 배터리 장비를 구매한 다른 자동차 업체들에게도 안전 리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자동차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에 제조업체로부터 리콜을 명령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제너럴 모터스, 벤츠, 현대차, 스텔란티스, 폭스바겐 등 5개 자동차 회사가 2020년부터 LG 배터리 결함 등에 따른 화재 위험을 이유로 차량 리콜을 한 것에 이은 겁니다. 이 기관에 따르면 벤츠는 2020년 2월 LG 배터리 셀 내부 결함으로 화재 위험이 크다며 2019년형 스마트포트 전기차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 또한 2020년 11월 LG 배터리 제조 결함을 이유로 쉐보레 볼트 전기차 14만 대를 리콜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자동차 업체의 리콜 후속 조치로 다른 자동차 업체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이 공급되는 여부를 확인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특히 GM볼트와 현대차 아이오닉 등 기존 주요 리콜에 대해서는 도로교통안전국의 공식 절차가 이미 완료가 됐고 또 차량 고객사와 합의로 마무리된 사안이라면서 추가적인 이슈는 없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제 금융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새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완화를 예고했었죠. 이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이달 들어서 가계대출의 고정금리와 이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를 상향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달 들어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목표치를 상향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오늘 금감원은 최근 은행과 보험업계를 포함해서 금융권에 대한 대출 구조 개선에 나섰습니다. 은행과 보험은 지난 4일부터, 상호금융권은 지난 1일부터 행정 지도를 1년간 받게 됩니다. 새 정부는 가계부채의 양적 팽창을 차단했던 규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조치는 가계대출을 양적으로 풀어주는 대신에 질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해결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지도는 고정금리형 대출과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리 인상기에 고정형 금리 대출을 늘려서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분할 상환으로 가계부채를 한 번에 갚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비거치식이란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금융권 관계자는 비거치식 분할 상환을 확대함으로써 가계부채를 막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이 은행 고정금리 대출과 분할 상환 대출 비중 목표치를 얼마나 올린 겁니까? 네, 금감원은 은행의 고정금리 대출 비중은 올해 말까지 52.5%, 또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용은 60%로 1년 전보다 각각 2.5%포인트씩 올린 거라고 말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중도금대출, 이주비 대출을 제외한 장기주택담보대출의 구조 개선 목표 비율도 추가됐는데 고정금리 비중을 68.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은 82.5%로 맞추도록 했습니다. 이 금융권도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목표치도 올려잡았습니다. 보험업계는 올해 말까지 각각 고정금리 55%,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67.5% 수준을 맞춰야 합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5%포인트씩 높아진 수준입니다. 상호금융권은 중앙회 단위로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기존보다 5%포인트 올린 45% 수준에 맞추도록 했습니다. 예, 주요 뉴스 추려드렸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보시죠. 네, 지금 시각이 1시 58분을 막 넘어서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약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0.8% 정도 하락이 나옵니다. 2,738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계속된 약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입니다. 기관이 4,312억 원, 외국인이 3,93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8,190억 원 순매수하면서 매도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데 시장을 위쪽으로 끌어올리기에는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시죠. 1위부터 5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현재 68,600원 선 신저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고요. 앞서 소식 전해드렸던 LG 에너지솔루션 0.2% 정도의 조정, 여기 SK 하이닉스도 2%대 급락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이버의 주가가 좀 강하게 조정을 받습니다. 3% 하락하면서 33만 원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현대차만이 지금 빨간불이 켜있는 상황입니다. 1%대 오름세인데 어제도 0.5%대 상승 흐름 괜찮았었는데 현대차가 오늘도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고요. 반면에 카카오, 삼성, SDI, LG화학 오늘 일제히 1에서 2%대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상황이 좀 더 녹록지가 않습니다. 1%대 조정을 받는데요. 942.29포인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시죠. 역시 개인 투자자만이 하락분을 모두 받아내주면서 매수위로 기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00억 원 순매수가 나오고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팔자세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각각 1,504억 원, 1,017억 원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시죠. 화면상으로 코스닥 시총 2위 종목인 에코프로비엠이 0.5% 오를 뿐 전 종목이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어제 6.7% 급등세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다는 것 특징적이다 볼 수 있겠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급락, LNF,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까지 약세입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죠. 6위부터
10위권 내 종목입니다. 위메이드의 주가 흐름이 괜찮습니다. 기관이 7거래일째 순매수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가운데 지금 주가는 3일 연속 오르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 진로, 또 HLB, CJ ENM 전체적으로 거의 약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을 연결해 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수급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만이 순매수로 집계가 되고 있군요.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들을 좀 사고 있는지 종목별 흐름 짚어주시죠. 네, 종목에 대한 패턴은 좀 많이 비슷하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 우선 오늘 매수하면서 오르는 종목도 종목인데요. 우선은 지금 현재 LG에너솔루션의 주가가 좀 약세가 되면서 이 저가 매수도 약간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우선 미국 자동차 안전규제 당국인 고속도로 교통 안전국 있죠. 이 미국 쪽에서 이 전기차제 위험과 관련하면서 LG에너솔루션의 전기차 배터리 조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작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LG에너솔루션이 제조한 배터리에 장착했던 13만 대 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혀지면서 LG에너솔루션의 주가가 약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저가 매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낙폭은 좀 제한적으로 좀 가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리콜 조사는 아시겠지만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단기적인 이슈가 끝날 수도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계속 주가에 대해서 악재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리 인상, 이 인플레에 대한 매파적인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지금 현재 좀 세게 말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 봐서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가 다시 한번 외국과 기관의 매수세를 좀 자극하지 않나. 특히 이제 은행 금융 쪽도 괜찮지만 보험업종에 대해서 오늘 전체적으로 순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FMC 의사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강경 발언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이 보험주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르면은 다음 달에 빠른 속도로 이 대차 제조표 축소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긴축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50bp 금리 인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게 있어서는 거의 확실하게 지금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고, 아시겠지만은 이 유럽 연합이 이 러시아에 대한 철강에 대한 이 제재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나와주면서 이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랠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려아연의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수요는 견조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려아연의 어떤 재련 수수료 부분은 상향 쪽으로 가지 않나 판단되고요. 1분기 영업이익은 2,690억으로 이제 전분기보다 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오히려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더 기대하는 현재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각 수급 특징주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국제선 항공편 노선을 대거 증편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항공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항공유에 대한 제재까지도 지금 유럽연합이 러시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항공유에 대한 가격이 오르면은 이 항공주에 대한 어떤 비용에 대한 타격이죠.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어떤 리오프닝
그리고 해외 국제선에 대한 입국자에 대한 격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오히려 지금 오늘 항공주들 상승세를 더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항공주들이 이런 해외 쪽에서의 노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큰 호재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땐 긍정적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변동성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급등한 이후에도 급락하는 부분이 이 코로나 상황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공주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어떤 매수를 하는 것보다도 지켜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바꿔서 말하면은 지금 대한항공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 여객 노선이 거의 실적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화물 쪽에서의 이 실적이 좋았는데요. 하지만은 이제 유가에 대한 항공료의 상승이 된다고 하는 운임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항공주들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이슈가 남아 있고 또 여기에다가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아직까지 항공주에 대한 의견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걸까요? 삼성 SDI를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나 판단되고요. 오늘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죠.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영업이익은 2,900억 이상은 나올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지금 삼성 SDI 그 전에 주가가 좀 맥을 못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시장 하락도 있었지만은 이 증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에 스탠스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삼성 SDI의 어떤 이 목표 주가나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과감하게 어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지금 이 삼성 SDI의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겠고요.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한다면 이 유럽의 고객사들의 매출의 차질이겠죠. 하지만 지금 이거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가 과도하게 높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도 이 전지 부분 쪽에서의 믹스, 한마디로 전지 부분을 세분화하면서 사업 다각화를 하는 부분은 지금 시장에서도 삼성 SDI의 올해 하반기 실적을 또 좋게 보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산 라인의 문제가 아닌 어떤 부품 소재 조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떤 생산 라인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너무 좀 과도하게 좀 우려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증권사도 목표 주가 100만 원은 저는 타당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저평가 영역 분명히 언젠가 빛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예,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죠. 삼성 SDI를 관심 종목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갑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게임주와 관련해서 투자 의견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드스타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볼게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분기 게임 관련주가 타업종 대비 부진한 흐름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분기에도 쉽지 않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난해 말에 메타버스 훈풍을 타고 기대감이 증폭됐던 이 게임주 약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 게임주는 지난해 보면은 22년도에 메타버스, 코인, NFT 등과 결합되어서 상승 랠리를 이제 담았었죠. 특히 이제 P2E라 해가지고 이런 어떤 P2E 게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P2E는 일종의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즉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실적을 끌어올리지는 못하면서 게임주 전반적으로 어떤 주가 흐름에 대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 실적을 냈지만 이 실적의 배경에 어떤 위믹스라는 가상화폐 처분 그런 이익이 있었고, 이런 이 가상화폐 처분 이익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어떤 게임에 대한 이익은 거의 없었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면 어닝 쇼크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또 주가가 곤두박질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결국은 게임 본연에 대한 어떤 실적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여전히 작년 고점에 비해서는 이제 크게 떨어진 수준이고, 뭐 크래프톤 같은 경우도 50%, 애쉬도 40% 가까이 낮아졌고, 이런 전반적인 조정을 받았고요. 결국 이런 NFT, 뭐 메타버스 등과 연계돼서 기대감은 있었지만 게임 자체로 인한 실질적인 수익으로는 연결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한 점들이 어떤 게임 산업의 약세의 배경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게임주 약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여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게임 관련주의 약세 속에서도 최근에 롱투코리아와 또 드래곤플라이의 흐름이 특징적이었는데요. 이 두 기업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그 룽트코리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지난 4일에 그 자회사인 타이곤 모바일이 이제 새로운 어떤 모바일 게임을 내놓았는데, 이게 이제 그런 글로벌 흥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작 게임이 열렬강호 글로벌이라는 게임인데, 이게 사전 예약만 무려 이제 5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흥행 가능성이 굉장히 점쳐지면서 이제 상승 중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렬강호 글로벌이 뭔가 완전한 새로운 게임은 아니고요. 사실 그 2017년도에 그 열렬강호 4 카카오라는 그런 어떤 당시 이제 게임이 출시가 됐는데, 이게 구글 플레이 매출 3위, 그 원스토어 매출 1위라는 그 대기록을 기록했던 그런 게임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열렬강호4 카카오에다가 어떤 토큰이라는 것을 이제 결제 수단을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나온 게 이 새로운 게임이 열렬강호 글로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어떤 견고한 이용자층을 확보하고 있고 벌써 그런 향후 성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만큼 뭐 주가 흐름도 5년 동안 뭐 10,000원 이하에서 하단 박스권 형성하다가 최근 이제 5년 신고가를 갱신을 했고요. 앞으로 좀 흥행만 좀 더 성공을 하면 좀 시너지 효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회사에서 개발한 그 럭키포커라는 P2E 게임을 이제 오픈 베타 서비스 시작을 했는데요. 그 베타 서비스 이제 시작한다고 밝혔는데, 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외국도 그렇고 포커 이런 어떤 좀 도박성 게임에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외에서도 매우 인기 게임으로서 뭐 P2E 모델과 또 이제 결합을 했죠. 말 그대로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그런 여러 가지 즉각적인 보상이 결합되면서 유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여러 협업을 통해서 또 P2E와 결합된 슬롯 게임이라도 빙고 게임 이런 다양한 장르의 어떤 소셜 게임을 선보일 예정이고, 물론 이제 드래곤플라이는 최근 오너 리스크가 있었지만 있어가지고 주가 부진을 좀 면치 못한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런 어떤 신작 게임을 베타 서비스 발표하면서 최근에 뭐 60% 가까운 급등을 다시 하면서 좀 매수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드래곤플라이 얘기를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신작 발표가 최대 주주 리스크를 이겨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주가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기업 전망 좀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그 여러 가지 지금 보면은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가 악재와 호재가 함께 이렇게 있었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이제 드래곤플라이의 최대 주주로 PHC라는 기업이 이제 올라섰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PHC라는 기업이 무슨 게임 관련된 그런 회사가 아니고, 이게 우리 코로나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자가진단 키트를 만드는 회사, 그러니까 게임이랑 좀 연관성이 없는 회사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떤 경영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되면서 좀 리스크로 작용한 부분이 있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최대 주주로 올라선 이 PHC가 이 PHC가 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은 어떤 감사인으로부터 당연히 감사 의견 비적정을 받았다는 그런 소식에 이제 거래 정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가 돼 있고 게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그 기업이 이제 드래곤플라이 최대 주주로 나섰다 보니까 그런 리스크가 좀 수면 위로 떠오른 부분이 있어요. 뭐 물론 이제 PHC 관계자 말로는 뭐 스마트 헬스케어랑 그런 드래곤플라이 디지털 치료제 부분이 같이 협약을 하면은 앞으로 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다 뭐 기대는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투자 주체들은 좀 그런 어떤 협업이 크게 이렇게 와닿지는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기업이 대주주가 됐고 또 이제 거래 정지가 상태고 또 본업으로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드래곤플라이의 어떤 기업 운영의 앞날이 굉장히 좀 걱정이 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당장의 악재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어떤 포커 게임의 그 P2E와 또 결합된 신작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금 이런 기업들은 한번 무조건적으로 뭐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따지기보다는 어쨌든 게임 회사는 제일 중요한 건 게임이기 때문에 한번 그 신작 포커 게임의 흥행 성공 여부를 한 번 더 좀 살피고 좀 시장에서 반응을 보수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좀 체크해 보는 게 좋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이 룽투코리아의 열혈강호 글로벌 흥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버는 차기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이 P2E 게임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변할지 많은 분들의 관심이 몰릴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들어볼까요? 주가 전략까지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예. 뭐 이제는 그 참 재밌어요. 그 게임 과거에 게임하면요 말 그대로 그냥 진짜 게임으로 끝나는 거예요. 뭐 어른들이 그래갖고 청소년들 뭐 게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도 하고 많이 싫어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게임하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쾌락만 즐기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프로게이머가 되지 않아도 어떤 그 P2E라는 것과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뭐 가상화폐나 NFT 이런 것과 결합을 해서 게임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혈강호 글로벌 게임, 뭐 저도 사실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해보지는 않았는데 이 게임을 보면은 뭐 어떤 특정한 레벨을 달성을 하면은 여기 이제 크리스탈이라는 아이템을 토큰으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이템을 토큰으로 교환할 수 있는데 이 토큰이 지금 실제 그러니까 하나로 한 이 토큰이 한 10개 정도면은 뭐 대략적으로 한 1,200원 정도에 또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큰 자체가 즉 돈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현 정권에서는 어떤 현금화를 통한 사행성을 근거로 사실상 P2E 게임을 이제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과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차기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어느 정도 철폐하고 좀 P2E 게임을 허용하겠다는 그런 대선 공약을 좀 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오면 이런 규제가 좀 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좀 게임 업종에 좀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런 P2E 게임을 내놓는 룽투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좀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이런 항상 보면은 과거에도 보면 게임 시장은 이렇게 항상 상향 하향 곡선을 그려왔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주가뿐만 아니라 어떤 규제 부분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P2E 게임이 계속 허용이 되다 보면은 또 어떤 발행자에 대한 수익 구조 그리고 세금 문제 또 지나친 사행성으로 연결이 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사육 규제가 분명히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또 게임 회사에 또 그런 주가에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또 앞으로 어떻게 또 뭐 차기 정부에서 무조건 허용을 한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또 무조건 이렇게 볼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메타버스다 P2E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결국은 게임 회사는요. 뭐 이런 본업인 게임 자체가 재미가 있고 또 흥행에 성공을 해야만 결국은 이제 수익을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저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P2E, 메타버스 이런 거나 일종의 하나의 시너지 효과가 되는 것이고 본업인 게임 자체에 흥행하지 못하면 성장하는 데 좀 한계가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P2E에 관한 규제 철폐, 향후 새로운 정부에 대한 정부가 규제 철폐를 한다면은 분명 수익성 다각화로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거는 맞다. 그러나 이게 어떤 절대적인 주가에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고 그 게임 회사는 결국엔 새로운 어떤 신작 게임에 대한 흥행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 퀄리티 있는 그런 게임이 만들어져야만이 이렇게 좀 앞으로 좀 더 흥행이 되기 때문에 P2E보다 자체보다는 게임 본연의 자체에 좀 초점을 둬야 된다. 좀 이런 관점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게임주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흥행으로 가서 수익으로 잡혀야
된다라는 말씀을 앞서서 하신 건데요. 증권업계에서는 때문에 게임주 접근을 좀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오늘 이슈로 다뤘던 롱투코리아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서 지금 접근은 좀 어렵겠다 생각이 들지만 앞으로의 흐름이 좀 궁금하고요. 롱투코리아와 함께 이사님께서 탑픽으로 꼽고 계신 종목 들어올게요. 예. 그렇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죠. 사실 뭐 계속 이제 똑같은 뭐 말씀을 드리지만 뭐 21년도에는 이제 게임 본연의 가치보다는 뭐 NFT, P2E, 메타버스랑 이제 연계돼 가지고 그런 어떤 가능성만 보고 주가가 과하게 급등하고 뭐 하락하고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뭐 롱투코리아도 오늘 보면은 굉장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좀 이런 어떤 신작에 대한 P2E에 대한 신작과 P2E의 연계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결국 게임은 이제 게임 자체 본연의 그런 흥행과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게임이 우리나라의 그 문화 사업 중 대다수 이제 어떤 수출 산업에서 이제 효자 노릇하고 있는 게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수 시장에서만 이것이 흥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뭐 연료일 강호 같은 경우에 앞으로 좀 뭐 수출을 통해서 대외 시장에서도 얼마나 여기서 흥행을 해서 매출 확대를 일으켜야 살아날 수 있냐 이런 거를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급등을 했어요. 뭐 5년 만에 최고점을 찍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조금 조정받을 만한 좀 그런 이슈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진입을 하기보다는 좀 10,000원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또 흥행 성공에 대한 그런 여지를 조금 더 다각적으로 살피면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이제 말씀드리냐면 최근에 뭐 넷게임즈랑 이제 넥슨지트 합병이 진행이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거대 게임사인 넥슨 게임즈가 곧 출범을 하거든요. 아직까지 이제 사명 변경은 안 되는데 곧 이제 이름이 넥슨 게임즈로 이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뭐 시가총액만 거의 1조 원이 넘고요. 그 개발 인력만 1,000여 명이 되는 그런 대형 게임사가 이제 만들어지는 만큼 향후 뭐 신작이라던가 뭐 고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게임 개발이 굉장히 기대되는 어떤 종목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탑픽 종목 넥슨 게임즈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게임주 접근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마켓 로드맵 박철민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은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을 화상으로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3월 FOMC 의사록 발표를 앞두고 미 연준의 부의장이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또 역시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었는데요. 미국 증시를 움직인 주요 이슈부터 정리 부탁드릴게요. 우선 이제 긴방 미증시는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의장인 브레이너드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 연준의 강한 대처를 주문을 하면서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하락으로 좀 불러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브레이너드가 뇌파적인 발언이 조금 새로운 건 없었지만 또 반대로 특별한 또 호재도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불안한 흐름이었던 시장은 좀 가벼운 스트레이트만으로도 좀 다운을 당한 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금리 상승으로 좀 인해 가지고 성장주들 또한 좀 하락을 주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가 좀 마이너스 좀 4% 이상을 좀 빠졌었고, 엔비디아도 좀 5% 이상,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애플이 마이너스 2% 이상 좀 빠진 장세였습니다. 쉽게 말해 좀 테크주들이 조금 하락을 주도를 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좀 두려움이 커지면서 이 소비재나 그리고 에너지, 또 금융까지 하락을 조금 동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반면에 트위터가 반면에 좀 2% 이상 좀 상승을 했고 이 크루즈 예약이 좀 늘어났다는 소식에 있어가지고 카니발이나 그리고 크루즈 업체들도 좀 소폭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특히 미국 증시에서 이 기술주의 하락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미국의 반도체 지수 급락에 오늘 삼성전자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기술주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번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도 그 기술주에 대한 매수 의견은 저는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증시에서 이 기술주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직도 그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잔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사태가 아직도 지금 장기화가 조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원자재 가격도 지금 지속적으로 급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이 기술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재 가격에 있어서 굉장하게 좀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니켈 가격에 있어가지고 좀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조금 전반적인 이 기술주들의 공격적인 투자가 현재도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 그 투자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기차 수요가 또 역시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지난 2년간의 이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이 계속 지연이 되었던 투자 자체가 본격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기술주들의 눌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분할 매수로 오히려 좀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저는 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관련된 뉴스를 하나 보죠.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전기차 화재 위험과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조사에 착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LG 엔솔의 배터리를 장착한 13만 8천여 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간 건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가 낮아지는 건 아닐지 우려가 되는 상황에서 오늘 주가는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제 최근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배터리 조사 착시와 이슈가 있기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좀 충격을 줄만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러한 스탠스 자체는 영향을 줄 만한 스탠스는 좀 아니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전기차 수요는 분명하게 폭증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 셀 업체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 기준으로 우리가 485 GWh를 지금 25년까지 2233 GWh까지 지금 확대를 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GWh, 1 GWh 생산 시 장비는 약 500억 이상의 수준으로 소요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2022년부터 우리가 25년까지 약 65조 원의 이 공정 장비 시장을 형성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는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컨센서스 역시 지금 여전히 강력한 매수 의견을 지금 증권사에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 여전히 뭐 제품 경쟁력이나 그리고 대규모 생산 능력 그리고 기반으로 인해 가지고 뭐 글로벌 OEM에 비롯해 가지고 지금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들도 지금 꾸준하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높은 시장 점유율을 현재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바닥도 잡아주면서 지금 저가 매수세도 지금 들어와주는 모습이고 단기 추세도 지금 잡아준 모습으로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매수 의견은 유효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일단 어떤 사고가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자리가 매수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분석이셨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죠.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0년 3개월 만에 4%대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어제 저희가 뉴스를 전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고 말을 하죠. 이같이 물가 상승세 배경 또 급등하는 물가에는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을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제 물가 오름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이 곡물 파동이 일어나면서 지금 우려감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주요 밀 수출국 같은 경우는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현재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식량 대란 우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에그플레이션까지 최근에 우리가 좀 작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코로나라는 배경도 지금 전제하에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 운임이 또 상승을 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그 인력 난에 따라 가지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걸로 인해 가지고 꾸준히 식량가 또한 지금 꾸준하게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러시아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이 지금 세계의 곡창 지대라고 불리는 이 두 국가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전 세계 이 곡물 시장의 점유율만 봐도 지금 상당수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6월 말까지 이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밀이나 그리고 호밀, 그리고 옥수수, 보리 등의 같이 이 수출 제한까지 현재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러한 불확실성 리스크가 현재까지 제거가 확실하게 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꾸준하게 인플레이션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 에그플레이션까지 최근에 이슈가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 단기간의 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투자 전략은 오히려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는 우리가 좀 접근은 가능은 하지만 다만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우리가 좀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메리트가 있는 섹터는 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물가 상승에 관련해가지고 사료나 곡물 관련주들이 그에 따라가지고 좀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경우인데 만약에 우리가 좀 곡물이나 사료 쪽을 좀 지켜보신다고 하시면 오히려 그쪽 섹터보다는 식음료 관련주들을 조금 지켜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수소 관련주에 대해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인데요. 들어보시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늘 오전 수소 산업의 대규모 지원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함께 올해 성장이 기대되는 관련 섹터에 대한 의견도 함께 여쭤볼게요. 우선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 3월 그러니까 작년 초에 저희가 수소가 한창 좀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충전소들이 좀 들어선다고 했었고 수소차를 좀 발전을 시킨다는 그런 정부의 좀 말 때문에 굉장히 좀 작년 초에 수소가 좀 열풍이 불렀다가 좀 그 열풍이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식으면서 오히려 수소 쪽이 좀 많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1년 넘게 이 섹터의 흐름이 좀 많이 안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 시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수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무거운 섹터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래 성장에 가능한 섹터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 단기간에 우리가 조금 움직일 만한 섹터는 아니고 이 수소 같은 경우는 차기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서 수소 같은 경우는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섹터이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중장기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섹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최근에 좀 산업 정책을 담당하는 이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35년까지 이 수소 산업 발전 중에 중장기 계획을 조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25년까지는 이 밸류체인을 형성하는 이 준비 기간으로 이 5만 대의 수소차와 그리고 연간 10에서 20만 톤의 그린이나 이 저탄소 수소의 생산 체계를 갖춘다는 이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에 이 결국 교통이나 그리고 에너지 저장 산업 그리고 산업용 수소 등에 따라 가지고 모든 산업 영역에 수소를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도 지금 수소차 충전소나 그리고 확산의 수소차 선박, 비행기 등에도 지금 개발을 꾸준하게 촉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글로벌적인 수소 산업 이 성장의 가장 큰 모멘텀을 현재로서는 확보를 하고 있는 게 수소 섹터라고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이 산업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좀 미증시의 영향도 좀 많이 받고 있지만 아시아 증시에서도 우리는 좀 상해 증시 영향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수소차 이 밸류체인의 육성을 위해 가지고 이 자금을 지금까지는 조금 부분적인 정책을 시행을 했었는데 이 수소 중장기 계획을 발표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중국의 좀 중장기적인 발표로 인해 가지고 이 국내 수소 관련 업체들은 정권 교체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로 좀 들어서게 되죠. 그로 인해 가지고 정책의 이 불확실성으로 그전에는 좀 주가가 약세 모습을 수소가 좀 보여줬었습니다. 다만 이번에 좀 수소 산업이 육성이 글로벌 추세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신임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정책 방향에도 지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당선자나 그리고 뭐 인수위원, 차기 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행정보도 그리고 대기업들에 따라 가지고 이 수십조 원에 투자하는 이 수소 산업에 우호적일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번 수소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좀 수소 연료 관련주나 아니면은 수소차 그리고 수소 충전소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 관련해가지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두산 퓨얼셀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수소차 관련 같은 경우는 좀 효성, 첨단 소재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린 대로 다만 이 수소 섹터들 같은 경우는 워낙 좀 무거운 섹터인 만큼에 조금 모아가는 투자 전략이 좋습니다. 아까 2차 전지나 기술주들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시장이 매파적인 움직임으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지정학적 리스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자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전쟁 테마주들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술주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수소나 메타버스 이런 쪽 관련주들이 지금 오히려 시장에서 좀 관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메타버스나 그리고 기술주들, 수소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차기 미래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섹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오히려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오히려 눌림을 받았을 때는 우리가 조금씩 다 모아가는 그런 투자 전략으로 자꾸 진입을 해야 되고,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시장에서 좀 단기간의 수익을 챙겨야 될 것 같으면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주도 섹터를 따라가는 것 말고는 오히려 지금 좀 수익을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는 시장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수소 섹터가 긍정적이다라는 의견이셨고요. 관심 갖고 계신 종목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내일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오늘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지금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갖고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 앞으로의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이제 뭐 갤럭시 관련해서도 좀 이슈가 있었고, 근데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좀 주총을 해가지고 로봇 관련 쪽 개발 사업 쪽도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삼성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오히려 이렇게 눌림을 당했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좀 다 모아가는 방식이 저도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삼성같이 이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코스피를 어떻게 보면 좀 지수를 견인해가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게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호재들만 계속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악재들도 간간히 발생을 하는데, 이런 악재들을 얼마나 좀 빨리 대처를 하면서 헤쳐나가냐, 그 방안이 우리가 좀 중요한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최근에 로봇 산업 관련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원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로봇 쪽에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쪽에 좀 우리가 관점을 둬야 됩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자제품 쪽으로 조금 많이 열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의료 쪽보다는 오히려 전자제품 관련된 로봇 쪽에 좀 수혜도 많이 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사업 영역도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고, 최근에 또 OLED 시장에도 삼성전자가 좀 출범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여기저기 지금 계속 출범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신저가를 달성을 하면서 눌림을 받았을 때는 오히려 지금 매도 심리로 작용을 해가지고 좀 판다기보다는 오히려 눌림을 좀 받았을 때는 이런 삼성 같은 경우도 조금 사모아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미 비중이 많은 분들도 있을 텐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사는 게 맞겠습니까? 비중이 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조금 추세를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도 생각은 듭니다. 다만 오히려 지금 계속적으로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떨어진다고 계속적으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지금 조금 더 주가 추이를 지켜보신 다음에 바닥을 확실하게 잡는 것을 체크를 하시고, 그때 다시 조금 더 비중을 추가를 하시는 것이 좀 현명하다고 판단이 들고, 아직까지는 좀 비중을 좀 털고 나서 가져간다기보다는 현재 우선은 내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조금 가져가신 다음에 이후에 내가 좀 차익 실현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느 적정 구간에서 조금 물량을 확보를 하신 다음에 좀 저가에서 또다시 담는 그런 전략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가져가시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었고요. JDI 파트너스의 최진욱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또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